리플 보유자 여러분, 지금 속보 떴습니다. 속보. 트럼프가 드디어 XRP를 미국의 공식 준비 자산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금 장세가 영 현찮은데 마켓 메이커들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차트에 이제 X축, Y축이 뭡니까? 가격적으로 급락을 줘서 우리 불화를 오그라들게 만들든가,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든가, 요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리플은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겠죠. 자, 리플 가보자고! 렛츠고! 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또 나왔는데요. 자, 나스닥에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코인쉐어즈 XRP ETF 트러스트 상장을 위한 규칙 변경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ETF 출시에 시동이 걸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소식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에이다까지 이렇게 ETF 신청이 들어간 상태고, 시총으로 보나 아니면 뭐 펀더멘털적인 요소로 보나 우리 XRP가 먼저 출시가 되는 게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죠. 자, 물론 지금 리플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에는 ETF 출시보다 앞으로 리플이 RWA 시장에 대한 개척으로 더 많은 가치 상승을 도모하겠지만, ETF 출시도 아직까지 XRP에 대한 접근이 불가했던 기업이나 기관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게 분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XRP 가격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관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은기 나거든요. 근데 이 관세 얘기를 지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침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주식시장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는 관세 때문에 발생되는 추가적인 여파,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악몽이 좀 이게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미국보다는 지금 남반구, 그러니까 지구 남쪽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중국은 2020년부터 꾸준히 늘려온 모습입니다. 수입품의 경우도 미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그치거든요. 이미 7년간 트럼프의 서프라이즈 관세에 대한 내성이 키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산 회토류 금속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회토류, 그러니까 희귀 광물은 미국산 가전제품서부터 군수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중국이 세계 회토류 생산량의 거의 8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4대 방위산업체죠. 뭐 로키드 마틴, 보잉, 뭐 어디 있노 또 RTX, 노스롭 그루먼, 이런 곳들은 중국산 회토류가 없으면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회토류 수출을 막으면서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 더 조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필수 의약품에서도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약 공급망이 무너진다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건 불보듯 뻔하겠죠, 그죠? 또 미국은 중국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에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의 기술이 급부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요 보시는 자료는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 리서치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중국은 핵심 기술 64가지 중에서 57개 부문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하고 수출을 통제했는데도 말이죠. 자, 얼마 전에 있었던 딥시크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의 빅테크 버블이 당장 뭐 깨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걸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 수출이 막히거나 줄어든다면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파산을 할 겁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아무리 외쳐도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이제 골마 터진다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겠죠. 트럼프는 진짜 정말 천재적인 장사꾼이라서 누구보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산층은 계속 부유해지고 있지만 미국의 중산층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빈익빈 부익부가 미국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경제 일정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이후에 처음 발표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지표기도 하고,
미국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속도에도 강력하게 이걸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숨죽여서 요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12일 저녁, 13일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자, 저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랑 경제 일정이랑 이렇게 같이 놓고 봤을 때 예측치보다 조금 하회를 하면서 이제 요번 주에 시장에 큰 펌핑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잠깐 보면요. 아마 지금 제 단기적인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여기 고점을 뚫으러 올라가는 큰 상승 무빙이 나와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텔레그램방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차트 잠깐 보면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 지금 한 달이 넘게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잘 쌓았잖아요. 지금 요 일봉상으로 꼬리가 생기는 지점들을 보면 요 매물대 상단 라인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죠. 요런 기본적인 지지 저항만 가지고 매매하셔도 돈 버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라인이 제가 저항이 강할 거라 그랬죠. 요런 데서 저항을 맞고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면 XRP가 3,000원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주면 저는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유인 즉슨 요 매물대 하단 라인 여기 3,000원이라는 가격을 깨고 내려준다면 XRP가 앞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무빙이 훨씬 더 경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스탑펀팅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요 3,000원 가격을 깨고 내려준다 그러면 저는 지금 XRP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XRP에 열광을 하고 기대를 갖는 이유는 뭘까요? 국경간 결제에 있어서의 혁신? 그리고 앞으로 실물 자산들의 토큰화로 인해 크립토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리플랩스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결국 시장을 선점해서 미래 블록체인 은행의 모습을 갖출 거라는 거. 자, 이 모든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에서 쓸모가 있기 때문이죠. 자, XRP를 갖다가 기술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시장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면 차트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을 가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부터 어쩌면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이더리움이 처음 판매됐던 가격 0.3달러, 단돈 400원에 이더리움을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솔라나를 0.2달러, 300원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10년 뒤 우리 블록체인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강하게 좀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1일 날 작성한 글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새로운 전자현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신뢰할 주체가 없더라도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무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분산된 검증자, 이걸 이제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제의 원리에 따라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 하는 중앙의 주체를 여러 노드들을 통해 분산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를 각 노드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부들이 일치하는지 위조 변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덜 탈중앙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 우리가 이제 TPS라고 하죠.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탈중앙화의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곧 블록체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무신뢰성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탈중앙화, 속도,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무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KP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이 그 해답입니다.
자,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암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이거든요.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블로그에도 꽤 오래전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한 심도 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중에서 GK 롤업이라고 부르는 여러가지 체인들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레이어 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가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탈릭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도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잘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을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의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중전화의 통화 품질을 아무리 개선하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기술을 넘어서 신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예외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될수록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VC 중에 하나인 해시드에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기술업체 라운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지난달에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보안 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 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IT 기업들의 대결이 장이 되고 있죠. CES에서도 우리나라 영지식 스타트업인 G크립토가 무려 2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GK 보팅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여서 수상을 했거든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투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IT 신기술 공개회장인 CES에서조차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최고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애초부터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부득이하게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도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70%가량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매물대 근처에서 지금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꾸준히 매수를 해서 모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시드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VC들의 초기 투자가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보면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핸들링하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 코인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셀시우스 사태, 그리고 루나 사태, FTX 파산까지 이 시장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직접 제가 다 겪으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눌러주셨으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번으로 영지식이라고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끄시면 종목 공유 못 받으세요. 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댓글을 한 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신 휴대전화 번호 뒷 4자리 있죠. 예를 들어서 2156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이런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금전 요구 같은 거를 일체 하지 않으니까 사칭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